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7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딱 60일 남았습니다. 2월달이 짧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보궐선거 후보로 출마를 했죠. 그래서 뭐 단일화를 앞두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달 내로 금태섭 전 의원과 단일화를 하고 3월 초에 가서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되면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이냐. 뭐 그건 궁금증이죠. 그래서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그동안에 정치권에 진입을 해서 지금까지 모두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까지 합치면 7번의 선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는 계속 그 이름에 빗대서 계속 뭐 단일화를 얘기하다가 철수하고 뭐 이랬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차례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라는 사람이 정치권에서 생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히 제3지대 때문이냐 아니면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철수 대표가 맨 처음 정치권에 진입한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를 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죠. 그때 이제 박원순 변호사와 안철수 IT 전문가 안랩의 대표인 사람이 이제 후보군에 올랐는데 그때 박원순 변호사는 불과 한 5%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요. 안철수 당시 안랩의 대표는 한 거의 50%,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5% 정도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당시에 안철수 씨가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했다면 떼놓은 당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전격적으로 두 사람이 만나더니 갑자기 후보를 양보해버립니다. 그래서 박원순이라는 변호사가 서울시장이 되는 그런 아주 극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 무소속이었는데 공식적인 민주당 후보를 개방 경선에서 이겨버렸습니다. 그게 안철수의 힘이었다. 그럼 그 안철수의 힘은 무엇이었느냐? 근데 그 안철수 안랩의 대표가 2012년에는 또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를 합니다. 결국은 뭐 단일화, 약간 어정쩡한 단일화가 마지막에 됐지만 단일화를 해서 했는데 이때까지 안철수라는 사람이 힘을 발휘하게 된 배경, 그거는 새정치라는 것이었죠. 뭐 저는 지금도 그 새정치가 뭔지 잘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정치인들이 쓰는 용어는 늘 본인이 해석하는 거 다르고 남들이 해석하는 거 다르고 저 같은 기자가 해석하는 거 다른데 제가 그때 해석하기로는 그 새정치의 실체가 뭐냐? 내가 하면 새정치고 남이 하면 헌정치다, 구태다, 이런 거 아니냐? 정치권에서는 그랬다. 안철수라는 사람이 쓰고 있는 새정치의 개념은 도대체 뭐냐? 뭐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것이냐, 아니면 이쪽의 장점과 저쪽의 장점을 조금씩 가져다 차용한 거냐? 지금도 그 개념은 분명치 않습니다. 어찌 보면 유권자들이 그런 부분에 약간 현혹된 측면도 있겠다. 저는 유권자뿐만 아니고 기자들도 좀 요즘에 현장 기자들이 현혹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치인의 그 화려한 말솜씨에 현혹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처럼 오랫동안 정치부 기자를 했던 사람들은 그 말에 좀 덜 현혹되는 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 당시에 안철수 대표의 새정치, 이 부분에 관해서 유권자들이 관심과 호기심을 가졌던 것이다. 저 사람은 정치권에 없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과연 정치권에 진입해서 정치권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 저는 부정적으로 봤지만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새정치가 이제 상처가 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민주당, 지금 현재의 민주당이죠. 당시 새정치국민연합. 거기하고 합당을 하면서부터 안철수가 추구하는 새정치라는 게 도대체 뭐야? 그래서 거기서 끊임없이 이른바 민주당계와 갈등을 벌이게 됩니다. 그 와중에서 안철수 대표도 상처를 입게 되죠. 그러니까 저 새정치가 저게 별게 아니네. 결국은 구태하고 싸우다 보니까 구태에 밀려서 탈당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2016년 총선 때 또 한번
안철수 대표가 이때 이제 처음으로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해서 국민의당으로 선거에 도전을 하죠. 그때 민주당이 25.5 비례대표 기준으로, 새누리당이 33.5, 그 다음에 안철수 국민의당이 26.7, 그래서 비례대표로는 2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새누리당이 집권당이었을 때니까 제1야당을 앞서는 기염을 토합니다. 그 다음에 2017년 대선에 독자적으로 출마를 했는데, 이때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출마해서 이때 안철수 대표가 21.4, 3위를 했죠. 근데 제1야당인 이때 집권당이었죠. 홍준표 의원 24%,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오차범위 내라고 볼 수 있죠. 거의 흔히 여론조사에서 얘기하는 문재인 후보 41.08, 이렇게 해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돼서 이제 오늘날 대통령을 하는 건데, 그 이후에도 2018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독자 출마를 해서 19.6%를 얻었고, 2020년 작년 총선이죠. 지역구에 공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례대표만 공천을 하는 바람에 이때는 국민의당이 6.79, 이거는 지역구를 공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자, 그러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합쳐서 무려 7번을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선거에서 철수하지 않은 선거가 몇 번 없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 총선 같은 경우는 지역구를 철수했으니까 절반의 철수를 했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정치권에서 퇴출, 지금 뭐 안철수 대표를 퇴출하자는 그런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퇴출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퇴출이 왜 안 되고 있느냐? 그거는 바로 안철수 현상으로 대표되는 무엇인가가 있다. 이게 뭐냐? 흔히 얘기하는 제3지대다. 그럼 제3지대는 왜 안철수를 지지하느냐? 이거는 안철수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매력도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싫고 국민의힘이 싫은 사람 뭉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제3지대의 인물을 찾아 나서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3지대가 덩어리가 이만하다면 그 중에 한 일부가 안철수 대표한테 여전히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일부는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든가 뭐 최재형 감사원장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몰려다니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안철수에게 쏠렸던 제3지대의 관심이 어찌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더 많이 쏠려 있는 편입니다. 물론 윤 총장은 그 제3지대 플러스 거기다가 국민의힘 지지자도, 야권 지지자도 상당히 있죠. 제3지대도 제3지대가 결국은 나중에 가서 야권이 되기도 하고 여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3지대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대표가 자체 발광하는 측면이 여전히 있고, 아직 이 빛이 꺼지지 않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당 싫고 야당 싫은 반사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 그게 얼마나 될 것이냐, 그거는 사실 정확히 안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정확히 알기가 어렵고요. 그러면 이 제3지대의 규모가 얼마냐 하는 거는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과거 선거의 경우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14대 대선, 이게 1992년에 있었는데 김영삼 41.96, 김대중 33.82. 근데 이때 정주영 국민당 후보가 16.31, 그래서 388만 표를 얻었습니다. 16.31. 근데 이때 정주영 후보는요, 집권당, 그때 민자당이었죠. 민자당이 얼마나 정주영 후보를 탄압했습니까? 현대중공업 비자금 사건 등을 일으켜서 사실상의 관권선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탄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6.31, 388만 명이 정주영 후보를 지지했다. 이거는요, 확실한 제3지대입니다. 확실한 제3지대가 있다. 그 다음에 그 다음번 15대 이회창 38.74, 김대중 40.27, 이인재 19.20, 그래서 이인재가 493만 표를 얻었습니다. 이 이인재 후보의 이 표도 확실한 제3지대다. 왜냐면 여당에서 떨어져 나왔던 후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493만 표를 얻었다. 다른 두 후보에 비해서 젊고,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걸 할 것 같은 기대, 이런 것을 한 몸에 맡고 이렇게 했어. 그러면 규모는 우리나라의 제3지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거는 바로 정주영 후보가 얻었던 표, 이인재 후보가 얻었던 표, 그리고 최근에 안철수 후보가 얻은 표. 안철수 후보가 얻은 표라고 한다면 2016년 총선 당시에 26.7, 이건 뭐 물론 비례대표지만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18년 서울시장 때 19.6, 뭐 서울시는 전국 선거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작년 총선은 지역구에 무공천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되고요. 이렇게 따지면 대략 제가 경험상으로 보면 20% 안팎 정도다. 그래서 왜 흔히 보수, 진보, 뭐 중도 이렇게 하면 442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하면 보수, 뭐 이제 민주당이 뭐 대략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략 한 30% 안팎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국민의당은 대략 한 10% 조금 안 됩니다. 이 정도가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지지정당 없음, 모름 무응답 뭐 이런 식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선거가 되면 지지정당 없음, 모름 무응답 이런 사람들이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투표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 그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나서 계산을 해봤더니 4대 4대 2 정도 되더라.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정치부기자들의 분석법입니다. 그러니까 20%라는 거는 안철수가 아니라도 늘 있게 돼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자체 발광하는 제3후보가 있으면, 이인재 후보처럼 제3후보가 있으면 이게 20%를 뛰어넘는 것이고, 물론 당시에는 못 뛰어넘었지만 뛰어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제3지대 정도 있으면 이거는 제3지대에 뚜렷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제3지대로 여기저기 그냥 흩어져 버리고 뭐 3% 5%만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3지대가 없는 사태가 된다. 예를 들어서 2002년 노무현, 이회창 맞붙었지 않습니까? 제3지대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리고 2007년 이명박, 정동영 맞붙었지 않습니까? 그때 제3지대 없었습니다. 그때 물론 이해창 후보가 나오긴 했지만 뭐 얼마 못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제3지대가 규모는 대략 우리 국민의 20%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본다면, 이 20%는 그거는 여당으로도 가지 않고 야당으로도 가지 않는 표입니다. 그러면 이 20%의 표를 가진 사람, 예를 들어서 지금 안철수 같은 사람이 여당이나 야당으로 들어가면 이 20%가 따라가느냐? 안 따라갑니다. 이 20% 중에 저희 경험으로 보면 절반도 안 따라갑니다. 저는 안철수 대표가 그래서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겠다 하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혼자 출마하면 당선이 되느냐? 아니죠. 그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 국민의힘 후보, 국민의힘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가 따로 있는데, 그리고 중도라고 지금 뭉쳐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결국 나중에 선거에 가면 국민의힘으로 찢어지고 민주당으로 찢어지고 일부만 남아서 안철수 대표를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안철수 대표는 독자적인 생존 능력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제3지대의 기대를 아직도 받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기는 한다. 3등 정도로 살아남는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등 정도로. 그러면 1등과 2등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3등과 어떻게 하든 연합을 해서 3등의 지지를 받든가, 아니면 3등 후보를 차라리 밀어주고 뭘 어떻게 한다든가, 정치적 도모를 한다든가, 이런 기획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대표가 이 제3지대의 힘으로 근근히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의 실패와 철수를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래, 안철수는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국민의 한 20% 안팎 정도는 제3지대가 있어야 되는데 제3지대 현재 적당하지 않네? 아유, 그래도 안철수한테 한 번 더 기대를 해봐, 이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1당 2당을 최종적으로 가면 1당 2당을 앞서는 국면은 아니다 라고 본다면, 1당 2당은 현재 그 중에서는 국민의힘이 안철수 대표를 이용할 개연성이 가장 높죠. 현재는 안철수 대표가 지금 뭐 민주당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국민의힘과 안철수 대표 간에
서로 윈윈하는 게임을 하면 된다. 이게 이제 원칙인데 지금 뭐 아직까지는 뭐 그 깨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확실하게 될 것 같지도 않은 이런 상황이긴 한데 결국은 양쪽의 역량이죠. 각자 나가면 지는 거고 합쳐지면 이길 것 같은데 지금 서로 나한테 합쳐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양쪽의 정치력에 달려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는 아마도 이번에 서울시장 이제 단일화가 안 돼서 실패한다고 할 경우에도 내년 대선까지는 아마 그 생명력이 유효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안철수 대표 이 양쪽의 정치력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과 정치적 유불리가 결판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